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허겁지겁 살아서 있기도 하고 자만해서 있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심해져서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행복하세요. 허이 허이.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김창기입니다. 또 옛날에는 노래를 했던 노래하는 의사 김창기입니다. 어쩌다가 가수라는 걸 하게 됐나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노래를 만들고 싶어 했었고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나중에는 동물원이 된 김광석을 비롯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노래를 만들고 노래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노래 좋다, 노래 달라, 그래서 노래 주니까 히트가 돼서 그 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와봐라, 노래 가지고 와봐. 그래서 노래 가지고 왔더니 니들이 노래 좀 해봐라. 그래서 언급결에 가수가 됐죠. 녹음이 다 끝나가는데 그룹 이름이 없는 거예요. 각자 생각하고 있는데 빨리 안 지어오면은 뭐 이대생을 위한 발라드라고 지을 거야. 이대생들한테 팔아서 본전 챙기게, 그렇게 창완 형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같이 그 녹음실 옆에 있는 놀이터 정글짐에 올라가서 아이디어를 내서 투표를 했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만들어 놓은 노래가 동물원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20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원 어떨까 그랬더니 투표를 했는데 동물원이 됐어요. 그때는 고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고장에서 이제 고대 물리학과와 뭐 이대인가 어딘가 무슨 과와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친구들을 만났죠. 그래서 술 마시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꽤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광석이가 노래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희 친구로 불러들여서 82년 3월 달부터 맨날 같이 다녔었죠. 작곡가로서 계속 하지 않고 예. 의사가 된 게 좀 아쉽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뭐 제 노래 실력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못해요. 그래서 미래가 빤히 보이고, 또 저는 정신과 의사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또 마침 3집 이후로 이제 인기가 좀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나고 인턴 레지던트 하고 그렇게 됐죠. 대표적으로 어떤 노래들이 있었나요? 뭐 광석이가 부른 그날들, 거리에서, 뭐 변해가네, 또 제가 부른 해화동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널 사랑하겠어, 뭐 또 양현 씨가 부른 엄마가 딸에게,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노래들이죠. 음악을 만들 때 어디서 영감을 얻는 편인가요? 영감이 잘 안 와요. 그래요? 예. 20대 때는 실현 당하고 감정이 충만하죠. 사랑, 불꽃 같은 사랑을 하고, 그러면 영감들이 막 오죠. 노래도 무슨 창작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현실 도피거든요. 이 괴로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상태에 가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는 내가 연결되고 싶은, 사랑하는 그 사람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맨날 사랑 시련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추억들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건 좀 적어져요. 도파민과 관련된 사랑은 잘 못하게 되고, 이제 보호하는 에스트로겐 같은 사랑을 주로 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는 결국엔 이제 찾아가야 되죠.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냐,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 그래서 영감을 게 아니라 창작하고 싶은
노래를 만들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자꾸만 지적적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떠실까? 이 사람은 어떨까? 뭐 나뭇잎이 떨어지면은 과거에는 고독했었지. 그러면 고독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어떤 상황을 만들까? 어떤 캐릭터, 어떤 성격의 사람을 만들까? 하면서 만드는 거죠. 영감은 거의 안 와요. 영감이 될수록 영감이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네. 다른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간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뭔가 정신과 하시면서 그렇죠. 들어온 것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되면서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를 더 잘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노래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은 공부 별로 안 했을 거야. 딴따라가 뭐 알겠어?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정신과 의사로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피해들이 있었어요?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쟤 저렇게 막 딴짓하고 다니는데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 뭐 알겠어? 그냥 텔레비전 몇 번 나오고 잘난 척하는 것이 뭐 이렇게 하면서 기피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교수 출신이 낫지 않을까? 가게 될 때. 오히려 친근감을 갖는 게 아니라 더 기피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또 하다가 보면은 제가 노래했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상대들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가끔 가다가 이제 공부 안 하고 노래하겠다는 애들, 학교 그만두고 가수하겠다는 애들 데리고 엄마가 데리고 오는데 이분이 노래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공부도 하셔갖고 의사도 되고 노래도 하고 얼마나 좋니? 그러면 에이 저렇게 얼굴 대박이 큰 사람이 무슨 가수예요. 그래서 노래도 이상한 거 만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진짜 근데 환자들 아니면 나이 든 부모님들 네. 사이에서는 선생님을 많이 알아보실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못 들어봐요. 아, 진짜요? 잘 몰라요. 얘는 텔레비전도 거의 안 나가고 막 나서서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정신과 의사는 원래 좀 숨어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선입견을 만들지 말아야죠.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별로 안 힘들어요. 그래요? 외과 수술도 힘든 거잖아요. 네. 다 거기에 수련되고 익숙해지고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냥 기능직이에요. 노래를 통해서 치유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언제예요? 제 노래는 치유가 안 돼요. 제 노래는 보람을 느끼죠. 그런데 치유를 받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은 남의 노래를 들었을 때 그것도 나 혼자일 때 누군가가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해를 받고 근데 그럴 수 없을 때 내 마음과 비슷한 슬플 때라면 슬픈 마음을 잘 읊어주는 노래를 들을 때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주파수에 있구나 서로 같은 감정 속에 있구나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면서 나만이 아니구나 또 저렇게 훌륭한 저렇게 대단한 가수도 나와 비슷하구나 하면서 좀 무너져 내렸던 자긍심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내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위로와 어떤 치유겠죠. 노래를 통한. 그렇죠. 진짜 노래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허락될 때만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의미죠?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듣는 거죠. 예. 그 상황과 감정 상태와 맞을 때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귀를 열어줘야지 힘이 되지 관심이 없으면 힘이 아니죠.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 노래를 노래를 말 별로 안 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노래를 선생님이 만드실 때는 보람을 느낀다 했잖아요. 예.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잘 만들었을 때죠. 잘 만든 노래는 어떤 걸까요? 잘 만든 노래는 우선은 멜로디가
아름답지만 다르고 그 표현하고 싶은 감정을 잘 실어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구조가 좋아야 되고 이왕이면은 코드들도 좀 기대하는 것 3분의 2 깜짝 놀랄만 새로운 거 3분의 1 정도로 섞인 그럴 때가 너무 색다르면 안 되거든요. 기대하는 것들 맞춰주면서 깜짝 놀라게 해주는 부분이 있는 대신에 감정이 더 깊이 들어가 있는 멜로디일 때가 좋은 될 거고 노랫말로라면은 시각적으로 짧은 노랫말은 3분 4분 안에 멈출 수 없고 그냥 쭉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미없으면은 1분 만에 1분도 안 돼서 꺼버리잖아요. 다른 거 들으니까 처음엔 호기심을 잘 끌어주고 관심을 집중 끌 수 있으면서 마음을 제대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과 내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이야기해 준 노랫말이 될 때 좋은 노랫말이 되겠죠. 그것들이 다 합쳐진다면은 좋은 노래죠. 그러면 노래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랑 같이 있을 때도 그럼 노래 필요 없죠 사실은. 네. 힘을 얻어요. 그렇죠. 저기에 김창기와 좋은 친구들이라고도 써있고 예.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 좋은 친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좋은 친구는 파트너죠. 배우자와 비슷해요. 성관계란 할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같이 친구였다가 내가 힘들 때는 형이나 아빠나 엄마가 돼주고 또 그 사람이 힘들 때는 내가 아빠나 엄마가 돼주고 서로 같이 상호 보완을 해주면서 서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5명의 친구 위대한 축복이죠. 맞아요. 한두 명의 친구를 가지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친구는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또 그만큼 나도 매력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나랑 친구를 하고 싶죠. 그렇죠. 근데 나는 친구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은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할 때도 많은데 예. 진짜 친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 몸과 내 마음을 바쳐서 저 사람을 도와주거나 보호해줄. 그 부부와 비교를 하는 게 부부도 약간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나만큼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아끼는 만큼 상대방을 아낄 때 진정한 친구겠죠. 그래서 언제나 진정성은 역경 속에서 드러나죠. 잘 나갈 땐 다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힘들 때 빵 한 조각 반으로 나눠줄 수 있는 아니면 다 줄 수 있는 그럴 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께서도 힘든 시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선생님한테 빵 한 조각 나눠주고 예. 또 도움을 줬던 예. 그런 친구는 누가 있었죠? 뭐 동물원 친구들이죠. 아. 예. 그리고 또 몇 명 더 있는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해서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해요. 늘 친구는 비슷한 상황, 비슷한 수준. 안타깝게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본능적인 동물이라서 같이 가다가 다른 상황이 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격차들이 나기 시작하면 또 사랑과 우정은 곧 질투와 미움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게 같이 가야 힘들죠. 꾸준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를 얻는다는 건 축복이죠. 그러면 노래를 마음의 약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이런 좋은 약을 어떻게 해야 좋은 약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노래가 약이 아니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약이니까. 하지만 사람이 없을 때 노래를 듣고
거기에서 내 마음의 상태, 내 현실들을 직시할 수 있게 될 때, 그때가 진정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될 수 있는 약이 발전, 치료의 시발점이 되는 거겠죠, 노래는. 그런 의미에서 발전을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약, 병따개 같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삶에서 아까 친구 또 관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삶에서 특별히 소중했던 우연 그리고 또 인연이 있나요? 제일 소중한 인연은 저를 버리고 떠나서 저에게 많은 고통을 줘서 실현의 노랫말을 만들게 해준 대학교 때 여자친구가 그때는 재앙이었지만 지금은 축복이죠. 그 다음에는 제 처를 만난 거고, 그리고 제 아이들이 가장 소중한 인연이죠. 그 다음에는 동물원 친구들, 또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문대현이라는 친구, 그리고 또 의과대학에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몇 명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아주 소중한 인연이죠. 또 선생님들 계시고요. 어떤 선생님? 노경선 선생님이라고, 제가 원래 정신과 전문의 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쓸 돈을 벌고 있었는데 IMF가 터져갖고 우리나라 돈이 반토막이 나가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가게 된 게 노경선 선생님이라고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인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첫 제자가 됐어요. 그분은 그때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연구 강사, 펠로라고 하죠. 연구 강사를 그 선생님께서 하면서 많이 배웠죠. 또 그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칭찬을 잘 해주셨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 네. 그러면 네. 선생님께서 예. 특별히 소중했던 우연과 인연 중에서 김광석 씨와의 인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네, 그렇죠. 김광석 씨와 기억나는 일화가 있나요? 수없이 많죠. 근데 다 재밌고 즐거웠던 것들 많이 기억하죠. 예를 들어서 대학교 1학년 때 돈도 없는데 술 마시고 나오다가 당구가 치고 싶어갖고 당구장에 갔다가 도망 나가자, 막 도망 나가는데 좀 있다 보니까 광석이가 나 기타 놓고 왔는데, 그래서 다시 가서 기타 받으면서 몇 대 맞고 신분증 맡기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자식아 도망갈 때 기타 좀 갖고 나와야지 그랬던 기억도 있고, 뭐 또 제가 군의관 할 때 강원도 화천에서 군의관을 했었는데 이렇게 산골인데 그 차를 처음 프라이드라는 차를 사가지고서는 친구들을 싣고서는 주말에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계곡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술이 취해갖고서는 이렇게 하다가 그 푸세식 화장실인데 거기다가 자동차 키를 떨어뜨린 거예요. 화장실에. 네, 그래갖고서는 그 농사할 때 입는 이 반 장화를 신고선 들어가갖고서는 이렇게 해갖고서는 자동차 키를 찾아냈죠. 와. 그걸 그때는 옷 자동 키가 아니니까 잘 씻어갖고 한 2, 3년 타다가 그걸 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만든 김목경 씨한테 줬어요. 그 차를. 그래서 야, 그 화장실에 갔던 그 얘기했냐? 안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친구이자 동료인 김광석 씨를 많이 미워했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 거였어요? 바보 같은 선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랑 같이 좀 얘기 좀 하면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만큼 나를 신뢰하지 못했거나 나에게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구나. 내 잘못도 있지만 뭐 억울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많이 미워하고. 예,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 AI로 김영수 씨가 나온 것도 봤어요. 예, 그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하지만 또 고맙죠. 광석이 덕분에 제가 만든 노래들이 아직도 불려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때 김광석 씨가 AI로 나와서 예, 그 선생님 노래 부르고 예.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래요. 뭐 그런 때 있었죠. 그러면 가수로서 아까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가수로서 잘 나가던 중에 예. 어쩌다가 많고 많은 과도 있고 그런데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정신과 의사 되고 싶었었어요. 왜냐면 마음이 불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편한 건지 저부터 치료하고 저부터 이해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신과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정신과였고 계속 지금도 하고 후회는 하지 않아요. 성형외과 같은 걸 했으면 더 좋았겠어. 그럼 어느 정도 김창기라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꽤 많이 이해했죠. 그렇지만 또 이해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또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발전한다는 것도 다른 얘기죠. 아직까지도 흠이 많고 아직까지도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김창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심하고 버림받을까봐 미움받을까봐 가면의 얼굴을 웃는 얼굴을 잘 보이는 위선자죠. 실제로는 잘 많이 웃거나 그러진 않은가 보네요. 별로? 아, 그래요? 예. 아, 취향도 우울한 외로운 것을 더 좋아하는 뭐 영화도 음악도 뭐 책도 소설도 그런 쪽이 더 저한테 끌려요. 말 많고 화려한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된 후에 이전의 삶과 어떤 게 가장 달라졌나요? 돈을 벌었죠. 가난해서뿐이요.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의술이 발전하는 것을 느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게 됐죠. 그 다음에 내 의술이 도움이 되었다고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랑스럽고 삶의 보람이 있고 누군가에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기쁘죠. 그 정신과 의사뿐만 아니라 청소년 예. 클리닉 예. 같은 것도 하시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예, 뭐 소아청소년 정신과 그러니까 일반 정신과 의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공부를 해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가 되는 거라서 뭐 ADHD 반항적인 애들 주로 많이 치료하죠. 그럼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앓는 마음의 병은 뭐예요? 가장 마음에 많이 앓는 건 불안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안한 것이고 또 10대, 20대, 30대까지도 불안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20대 때 즐거웠던 얘기하는 50대는 제대로 노력하지 않는 그땐 참 좋았는데 잘 나갔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죠. 근데 불안이 계속 가중되면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들을 긍정적인 관계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울하게 되죠. 그래서 우울증의 비율이 매우 높죠. 치료를 요하는 수준은 이제 우울해졌을 때 치료에서
일상생활의 기능에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이상이 신호가 생겼을 때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로서는 인구의 약 15% 정도가 ADHD가 있는 거거든요. 그건 뇌의 미성숙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는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환자의 비율도 역시 ADHD, 행동장애, 흔히 말하는 이렇게 일진들, 폭력하는 그런 애들, 아니면 완전 은둔형 외톨이들, 그런 친구들 많이 치료하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불안했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럴 때는 주로 어디에 많이 털어놓나요? 불안하지는 요즘 별로 안 해요. 왜냐면 이제는 제가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대로 대충 이제 조금 더 환갑인데 뭐 제가 바보 같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욕망 때문에 혹은 술에 취해서 이상한 짓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갈 거기 때문에 큰 불안은 없는데, 마음이 불편해질 때는 있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오해를 받는다거나 무시를 당한다거나 뭐 그럴 때는 역시 제 아내 아니면 제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위로받고 이해받고 격려받고 그러죠. 그러면 억울한 생각 또 불안한 생각이 차오를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우선은 감정을 가라앉히면서 심호흡을 해야죠. 정 안 되면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정신적인 이 격앙된 상태를 신체적인 것으로 좀 풀어야죠. 다른 데 좀 돌려서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그다음에는 솔직하게 내 현 상태, 현 위치,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위들을 쭉 복귀하면서 나의 것은 나의 것으로, 카이자의 것은 카이자의 것으로, 나쁜 새끼의 것은 나쁜 새끼의 것으로 돌려주고, 만약에 저 사람이 악의적인 의도로 나를 그렇게 한 것이라면 한두 번은 참아주다가 정 안 되겠을 때는 계속적으로 할 때는 나도 같이 싸워야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바보야 아직도 그러면서 그래 또 바보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첫 대우를 받은 것이니까 내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좀 더 잘하려고 해야지 하게 되곤 하죠. 그 다음에는 나보다 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좀 양보해 줘야죠. 그러면 환자에게도 노래를 많이 추천을 하시나요? 말하기도 바쁜데 무슨 지금 돈 받고서는 그 사람 돈 받고서는 그 사람 시간에 최대한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의뢰를 하기 전까지는 난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허용이죠. 그러면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할 때는 추천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것도 굳이 왜 나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당신이 찾아가는 쪽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 그 사람에 대한 시간 때문에. 예. 그렇죠. 내 취향은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의 취향을 찾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 취향에 대해서 꼭 알고 싶다고 한다면 말해줄 수는 있죠. 하지만 당신에게 늘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당신에게 맞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스스로. 그럼 선생님에게 김창기의 진료 철학은 뭔가요? 뭐예요? 김창기의 진료 철학? 철학? 네. 유행 따르지 말고 근본에 충실하고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 이외에는 하지 말자. 어떤 의미예요? 왜냐하면 정신과에는 사이비가 들어오기 굉장히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의사로서 카리스마로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끌고 가면서 찰나적인
착각을 하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의 변화인데, 변하는 게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어떤 것들을 좀 더 많이 쓰고 또 유용하게 더 적응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냐, 거기에 익숙해지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정신과 치료지. 이것이 옳다니까 따르시오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게 가장 큰 철학. 그렇죠. 그러니까 사입이 되지 말자. 정석으로 하자. 그러면 정신과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사리사욕 부리지 말고 정성껏 치료하자. 그거 아닐까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성숙한 인간이었다면 정신과에서 안 했을 거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나 자신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이 힘들 때 자주 권하는 건 뭐예요? 좋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솔직해지지 않으면 나를 제대로 이해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라고 좀 이런 더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줘 해서 믿어준다고 내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줘. 근데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면서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된 고리를 더 굳건하게 하자. 그거죠. 거기에 노래도 같이 들어가면 금상첨화다. 그러면 노래하는 정신과 의사로서 하루하루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노래 하나만 해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뭐 위로의 노래가 수없이 많겠지만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요즘에 위로가 되는 노래는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예요. 왜냐면 전주가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한때 음악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래, 저렇게 할 때 정말 재밌고 멋있지 하면서 내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현재 쭈글쭈글해진 내 모습에서 좀 더 잘 수긍할 수 있도록, 그래, 이번 정도면 잘 살아온 거야 라고.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가장 위로가 되는 노래죠. 한 소절 정도만 해주실 수 있나요?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place. Many rooms at the Hotel California. 그런 노래 아나요?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집에. 그러면 김창기가 경험한 의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 같으세요? 의사라는 직업은 서비스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능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은 늘 끊임없이 좀 더 새로운 지식들을 공부하고 습득해서 숙련되는 것 직업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의술들에 비해서 현재는 급격하게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따라잡아야 되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앉아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계속 연구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기 계시고 그 연구한 결과를 보기도 바빠 죽겠어요. 계속 공부하고. 예. 그럼 만족도는 5점 만점 중에서 몇 점이에요? 의사의 만족도? 다른 거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아주 만족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불만족도 아니고 3, 4 정도 되겠죠. 그럼 가수로서의 만족도는요? 그거는 불만족스럽죠. 불만족스러워요? 네, 제 가창력도 안 좋고 또 저 노래를 내도 잘 되지도 않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한물 간 떠나가야 될 신세가 됐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겠죠. 과거의 영광에 묻혀 살면서 현실을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되기 싫으니까요. 가수로서는 많이 끝났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우선은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가 시작이겠죠. 그렇다면 좀 더 객관화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자신을 객관화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좀 더 현명한, 나보다 좀 더 안정적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역시 솔직해지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에 있는 좌표들, 위치들, 문제들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저 안 될 때는 성직자, 전문가들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나를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이제 22살인데 네. 아직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때 하면 정말 대단하죠. 지금도 인간 늘 유기체에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나다 하고 정할 때부터 퇴화되는 거예요. 부정되는 거. 언제나 새로운 것들은 들어오게 되어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들인데 그걸 적응하면서 내가 이렇구나 라고서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이고 계속 발전되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 관계에서의 위치,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그것이 지금 공부하는 나이라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다 합쳐져서 내가 되는 것이죠. 나의 취향들. 그렇게 해서 나를 알아가지. 그렇죠. 그러면 김창기만의 행복해지기 위한 습관이 있나요? 있죠. 우리 애들 보는 거. 아, 우리 애들만 보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니까요. 그러다가 또 개와 고양이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와. 집에 가면 좀 나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자녀는 몇 살이죠? 지금 아들은 25살, 딸은 19살. 자녀들에게 아빠로서 예. 항상 해주는 말이 있나요? 저건 있어요. 살아보고 결혼해라. 왜냐하면은 사랑에 빠질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전 순결 같은 거는 다 과거의 이야기고 후회하지 않는 삶은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살아보고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을 하죠. 대신에 그럴 필요 없으면 너희들이 책임지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전해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잘하세요. 잘 못하고서는 더 많은 대가를 바라지는 말자고요. 충분히 내가 최선을 다하고 대가가 적을 때 그걸 수긍하는 마음도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사람은 이 정도밖에 내 수고와 내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할 때는 문제는 나한테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억울해하지 좀 말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께서 부르신 작곡하신 노래 중에서 현재 선생님의 상황과 맞는 노래가 있으시면 한 소절만 이거 영상 보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실 수 있나요?
집에 가야 되니까.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허겁지겁 살아서 있기도 하고 자만해서 있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심해져서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나 네, 오늘 저의 인터뷰 혹시 어떠셨어요? 잘하셨어요.